고장의 해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장의 해석인데 먼저 고장을 해석해야 되는 목적은요.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장 전류 크기를 계산해야만 되겠죠. 어느 계통이 고장이 나면 고장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고장 여부를 판단해주는 계정기의 탭을 정정하려고 그런다. 탭을 세팅을 하겠다는 뜻이고 얼마를 고장으로 판단해라 하는 탭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전류가 얼마고 뭐 전압이 얼마고 쭉 돼 있는데 그죠? 이제 감도를 조절을 해야죠. 뭐 100만큼 들어오면은 끊어라. 아니면 뭐 110만큼 들어오면 끊어라. 그죠? 전류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걸 탭을 돌려갖고 맞춰줘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정기의 탭을 정정하려고 그러는데 탭을 세팅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중 지락부는 바로 영상 전류입니다. 영상 전류 그러면 지구를 생각하세요. 땅으로 흘러가는 전기. 그 지락부는 그런 거란 얘기죠. 자, 영상분이 흐르면 유도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도장애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장을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선로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락이 발생을 하면 전기가 이 영상분이라 그래서 땅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영상분이라 그러죠. 뭐 땅 속으로 흘러가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장이요. 지락사고예요.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지락 전류는 영상 전류의 보통 3배 정도가 흐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지락 전류는 어떻게 표시해요?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분의 이 전류를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지락된 상전압의 3배 정도가 흘러가니까 그죠? 여기 3배 정도가 흘러가니까 3배를 임피던스로 그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전류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지락사고 시 흐르는 지락 전류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구분되시죠? 이거 지금. 여기는 왜 위에는 3배 영상 전류, 여기는 3배 이 요거는 전압이고 위에 거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ZCT라고 그럽니다. 영상 변류기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둬야 되겠어요. 검출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게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전류라든지 전압이 이 고장 원원이 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요거를 이제 감지해내는 장치가 있어요. 감지하는 거. 그런 장치가 있고 감지해낸 거를 여기서 얘기해서 이제 뭐 ZCT가 감지하는 장치가 되겠죠. 여기에 꼭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계전기가 붙어 있어요. 계전기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 GR이라든지 SGR 이런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전기가 뭔가 하면요. 그 릴레이예요, 릴레이. 릴레이 아시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릴레이는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죠? 우리가 못에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계전기가 뭐지?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석에 이렇게 그 구리선을 감으면 전자석이 되잖아요. 전자석이 돼요. 그 여기다가 이제 쇠 붙이를 하나 갖다 두고 만약에 이게 ZCT라 그러고요. ZCT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면 고장이 검출되면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흘러서 나가면 전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죠? 그럼 얘가 와서 철커덩하고 이쪽으로 방향으로 붙겠죠. 왜 쇠 붙이니까 자석 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이 스위치 그걸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계전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연결을 한 거죠.
그래갖고 여기다 12 차단기에다 연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어요? 요 장치가 요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우리가 자동차도 생각해 보면 돼요. 자동차 보면은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버튼을 누르죠. 키를 돌린다든지. 그럼 그 안에 잘 모르시겠지만 뜯으면요. 세로모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뜯어봤어요. 그래 안에 보면은 세로모터가 있는데 그 세로모터를 작동시키는 데 보면 마그네틱 자석이 들어 있어요. 그 자석으로. 그러면 이런 자석은 왜 쓰느냐? 전류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암페어를 흘려야 돼요. 그럼 크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작동하기 힘들잖아요. 뭐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 전자석을 설치해 가지고 대신 약한 전기로 전자석을 작동시키고 전자석이 릴레이 계전기를 작동시키면 계전기가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큰 전류라든지 이런 걸 차단한다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거죠. 아, 너무 많이 왔나? 저 엉뚱한 대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3박 4일이니까 하여튼 ZCT라는 게 있는데 영상 변류기예요. 검출해 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검출해 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ZCT의 전격은 1차를 200mA 작죠. 전기가 1.5mA 이걸로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대용량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전기를 단다고 계전기를. 그래서 여기 GR이란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를 붙인다는 얘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자석을 단다. 이게 전자석. 전자석이 전기가 자석이 되면은 탁 스위치가 당겨가지고 붙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ZCT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받은 GR이나 SGR이 전자석이 그죠? CV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검출 장치가 있으면은 계전기가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SGR이라고 그래서 이제 S는 selective겠죠. selective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SGR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회선 방식인 경우는요. 1회선은 회선에 하나만 되죠. 다회선 방식인 경우 회선이 여러 개일 때는 GR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요거는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게 원래 저게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GR이 있는데 요거는요. 단회성 1회선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선이 3개일 때는 3개를 각각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SGR은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회선 방식에서 쓴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GR은 1회선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회선이 많을 때는 각각 붙여야 되고요. 이거 SGR이라는 건 셀렉티브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달아서 여러 개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단락 고정이 있는데요. 단락 고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이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합선이 되는 거죠. 초대가 아니고 최대 20배의 전류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는 정상적인 전류의 20배까지 흐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약 5%를 정도로 봤을 때 우리 계산을 하면 20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 고장이 나면은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감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OCR입니다. OCR. 그래서 OCR에 탭을 세팅하려면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탭이 있어요. 그죠?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면은 뭐 차단해라 말아라 이런 게 있죠. 이거 전기 기능사 할 때 보면 OCR 있죠. 계전기.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하전류 곱하기 CTB 분의 1 곱하기 과부하율 이렇게 해서 요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눠보면 부하전류에다가 CT분의 1이 있고 과부하율 요게 이제 배수가 과부하가 얼마나 걸리는가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부하율은 바로 배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전류 곱하기 CT분의 1은 정상치라고 보면 되고요. 요 정상치에서 과부하가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그죠? 몇 퍼센트나 걸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작동, 안 작동,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들어 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락사고 나옵니다. 지락사고. 사고 고장이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고요. 시험에 그래서 출제가 잘 되고요. 7, 80% 모든 전기 사고의 70, 8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제페로 회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7, 80% 고장 중에 그 중에 또 7, 80%는 제페로 회로에 의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락 사고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음법이 있고요. 피유법이라고 있습니다. 피유법은 단위법이라 그러고요. 위에는 오음법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 그래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요. 백분율 임피던스라 그러죠. 원래 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죠? 퍼센트 임피던스 기억나나요? 는 2분의 어떻게 되죠? 이게 퍼센트 전압 강화를 얘기하죠. 그래 Z 곱하기 I. 요게 이제 전압 강화율이죠.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율이 위에 분자에 있고 요게 원래 유기기 전력, 뭐 발전기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0분의 1은 나타낸 거죠. 원래 전압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게 퍼센트 Z잖아요. 그 퍼센트 Z는 말하자면 이제 Z에다 곱하기 100 여기서 Z에다 곱하기 100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입니다. 요게 여기 Z에다 100%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들었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냅니다.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다. 식이 간단해서 암기가 쉽다. 뭐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위법이라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온 거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1로 보고 해석을 한 거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퍼센트 Z 곱하기 100분의 2라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